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네, 연휴들 잘들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후에, 이번 전염병 사태 이후에 벌어질 IoT, 5G, AI, 블록체인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그동안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렸던 것들을 좀 짧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암호자산 시장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탈중앙화라고 계속해서 어필하는 것들에 대한 이유,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 인사이트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서 그것을 한번 공유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크립토 공포 지수가 아직 이제 공포 단계 45 정도 와 있는데, 지금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올라가면 아마 업비트 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차트를 볼게요. 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게 된다고 하면 탐욕 구간에 아마 지표가 뜰 텐데,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또 가고 하면 이 공포 지수 자체는 아마 아주 탐욕 구간으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느 일정 구간까지 요번 이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는 선까지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면 이제 탐욕 구간이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욕 구간이 왔을 때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 가가지고 탐욕 구간에 사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단기 사이클상 당연히 고점이잖아요. 단기 사이클상 고점인데 이런 식으로 이 고점에 사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여기도 그렇고 굳이 이때 살 필요 없잖아요. 이때 사는 게 낫지, 이때도 사는 게 낫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게 어려웠고 그게 잘 안 되는 게 본인의 이제 그 심리, 욕망에 지배가 돼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게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보라고 사실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본인의 심리 상태가 이때 사고 싶은, 대부분 이때 사고 싶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때 스스로 절제하실 수 있는, 그리고 공포 구간에 살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공포 구간에도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나는 정말 확신이 있다라는 그 확실하기 때문에 이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포 구간에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건데, 그게 그냥 본인은 나는 정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난 이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지표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요번 이제 챕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앞으로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 20년, 이제 짧으면 5년, 10년부터 시작이 될 텐데 엄청나게 많이 사라질 거예요. 직업이 제 예상으로 일단 회계사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시대 같은 경우는 회계 오차가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 조작이라든지 상장사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왜냐면 현금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은 은행에 의해서 은행의 예금 내역을 회계사가 그거를 자료를 가지고 회계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형태인데, 나중엔 그게 하나의 다 블록체인으로 기입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회계사가 따로 기입할 필요 없이 정부에서 그냥 다 한 방에 체크가 가능한 시대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 같은 직업도 사라질 직업에 포함이 되겠고, 약사 역시도 당연히 그냥 AI 기계가 그냥 처방전 받은 거 바코드 찍으면 바로 그냥 약이 포장되어 나오는 시대가 될 거고, 운전사 당연히 자율주행, 택시 화물도 그렇고, 항공 운전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텔레마케터, 카페 직원, 보험 판매, 은행원, 이런 것들 이제 굉장히 다 사라질 직업군으로 보고 있어요. 한 10년 정도 안에. 그리고 요번 지금 이제 사태 이후에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굉장히 글로벌 시대를 지난 한 인류가 20년 동안 글로벌 지향적이었어요. 인터넷과 전 세계가 연결되고 효율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시대. 그래서 중국의 물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중국에서 생산, 베트남에서 생산, 이런 식으로 생산 단가가 낮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서 인건비가 싼 나라들에서 그 나라는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선진국은 그 나라에서 제품 생산을 해서 더 마진 단가를 높이는 효율의 시대를 살았다고 하면, 이번 사태 이후로는 효율의 시대보다는 안전의 시대, 안정성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자국으로 공장을 다 이전하겠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번 사태에 마스크를, 공장을 3M 같은 경우도 마스크 자국이, 미국이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자국의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란이 있는 게 겪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그런 앞으로 시대가 되고, 효율성보다는 안정성, 그리고 뭐 자국 내에서 완제품 생산이 다 가능한 공정을 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이 되고 점차 더 통제되는 사회로 갈 거예요. 현금 없는 사회. 이게 이제 블록체인, 암호자산 이런 시대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명분이 명확하게 너무나 좋잖아요. 전염병을 추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기본소득을 줄 때 그런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효율성을 위해서. 그다음에 다수의 안전을 명분으로 한 개인의 자유가 사라지는 시대. 그런 시대. 한국만 해도 사실 이게 저는 모든 정치도 진보와 보수가 사실 다 공존한다고 보고, 뭐 어떤 권력이나 고이면 부패한다라고 보고, 저는 사실상 정치 부분에서는 중도 쪽이에요. 이게 그냥 어떤 한쪽이 그 편향되게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스스로 뭔가 제 스스로도 고립된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생각이 썩는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도 다수의 안전으로 명분을 한 개인의 자유가 사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다수의 안전에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개인의 자유가 사라지는 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용되는 시대로 간다라고 하면 한국 사회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어나서 여러분들 스스로 좀 바라보실 때 시각을, 어떤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뭐 정부가 정말 잘하고 있고 하는 부분도 좋지만 이게 정말 고였을 때 나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또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좋은 점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중립적으로 보실 수 있는 눈을 하셔야 우리가 미래의 암호자산 시장이나 투자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정치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국가 사회주의 형태의 시대가 될 걸로 예상이 들어요. IoT가 이제 모든 사물이 다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5G가 되면 자율주행이나 모든 사물이 완전히 그 레이턴시 없게 이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연결되는 그런 시대. 그리고 AI가 모든 이제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 그리고 블록체인이 금융 및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회계 오차가 없는 시대. 이런 시대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통제되고 로봇에 의해서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 그래서 제일 중요한데, 인간은 이제 공급이 아닌, 이제 더 이상 생산을 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존재가 아니라 소비를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구성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기득권 몇몇이 무인도에서 왕노릇하고 살면 재미없듯이, 인간이 어느 정도의 적정한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소비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 그러니까 인간의 대중은 기본소득제를 받아가면서 소비를 하면서 그냥 먹고 살면서 그 굉장히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여러 유흥을 아마 마련을 해주겠죠.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사는 그런 시대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한 20년 정도 되는 먼 미래 이야기, 엔딩 이야기겠지만, 이 시대가 단계적으로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기본소득제가 당연해지는 시대가 될 거고, 그죠? 기본소득제가 당연해지는 시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코로나 이제 경제적 자유방임주의가 약해진다. 지금 이 기사에서도 뭐 나오겠지만 한국을 굉장히 띄우고 있어요. 사실상 이게 한국이 그들이 선택한 이제 국가라는 이유가, 저도 요새 굉장히 관심 갖고 보는데 한국이 롤모델을 삼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의식도 일단은 그 국민들 자체의 시민의식이나, 한국 사실 인류 자체가 뛰어난 인류잖아요. 유대인과 굉장히 이제 버금가는 그런 뛰어난 인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인류 중에, 종족 중에.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번 사태 이후에 한국을 굉장히 띄워서 뭔가의 하나의 테스트베드, 좋은 그런 그들이 만들어 나가는 혁신적인 이후 세상으로서의 테스트베드로 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한국에서 빠른 형태의 뭔가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간이 아까 이야기 돌아가면 소비를 위해 필요한 존재의 시대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부를 획득할 기회가 없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급은 뭔가 그 돈을 창출을 하고 내가
사회에다가 대중에 공급을 하면서 내 뭔가 능력을 공급하면서 기회를 얻었던 건데, 더 이상 공급이,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으니까 공급이 필요 없는 시대면 당연히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는 양극화도 심해졌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만한 그런 사다리도 없을 뿐더러 점차 더 사다리를 걷어차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제 사회가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암호자산 시장에 이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도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상위 부자 리스트 100위가 엄청나게 바뀌는 그런 변곡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암호자산 시장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투자 마인드 갖고 계신다고 하면, 이렇게 신분 상승이 없고 올라갈 사다리가 없는 시대에 굉장히 좋은 투자 마인드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진짜 돈과 가짜 돈이 구분되는 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진짜 돈을 보실 수 있는 눈을 갖고 계시고, 또 그거를 끝까지 들고 가고 그거에 현혹돼서 본인의 탐욕을 절제해서 진짜 돈을 들고 갈 수 있는 그 투자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신분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AI 기술이 이제 도래하는 시대가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이 지난 금융위기를 좀 되짚어 보면, 대공황이 예전 이제 1929년 그 다음에 30년대 있었고, 2008년대 이제 대침체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봉쇄의 시대, 이제 그레이트 락다운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신용화폐라는 시스템 자체는 예전에 이때만 해도 근본위를 했었죠. 이제 근본위를 이제 닉슨 대통령이 완전히 폐지를 하는 시대로 넘어왔는데, 신용화폐는 미래의 부를 앞당겨 쓰는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빚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1,000원을 발행하면 그 1,000원을 은행에다 줘요. 국민은행에 주면 국민은행은 1,000원 중에 7%만 남기고 70원만 남기고 나머지 930원은 또 대출을 해줘요. 그걸 무한히 하면서 돈은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은행과 정부가 만들어내가고 있는 이 신용화폐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사기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무한정 돈을 빌려주면서, 없는 돈 빌려주면서 대출 이자를 받잖아요. 당연히 우리도, 개인도, 일반 사람들도 그냥 그 권한을 갖고 있으면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금융 카르텔과 기존의 중앙은행들, 그 다음에 더 위에 상위로는 금융 세력들이 만들어낸 그냥 전체적인 사기판이 신용화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뭘 위해서 만들어냈냐면 미래의 부를 앞당겨서 현재 대중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젠가 붕괴될 신용화폐 시스템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하면, 당연히 모두들은 잘못을 하면 그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용화폐를 만들어낸 엘리트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제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그때 구속되거나 뭔가 문제를 해서 실제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결국에 그들의 권력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건데, 사실상 그들을 처벌을 할 기득권 역시도 그들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그들에게 대항을 해갖고 뭔가 해갖고 답이 안 나온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이 시스템 안에서 수능을 하고 이 시스템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계몽을 해서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주변 지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위치로 내가 올라가는 것이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판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작정 이 시스템이 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분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기보다는, 어차피 이런 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계몽을 해서, 매트릭스의 뭐 파란 약, 빨간 약이라고 하면 현실을 보는 약을 먹어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실제 매트릭스에서 나와서 이 시스템의 본질을 알고 여러분들 주변이라도 지키실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자 마인드를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들의 입장에서 사실 2008년 금융위기는 어떤 거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선 이래요. 2008년 금융위기는 그들의 입장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돈의 다음 돈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터진 사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2008년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했었던 세계 단일 화폐라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
그 사토시라는 이름의 개인 뭔가 아니면 단체 그런 식으로 누군지 밝혀낼 수 없대요 하는 단체가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또 거기다가 탈중앙화라는 아주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서 세상에 내놓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세상에 부를 옮길 수 있고 디지털 금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낸 단체가 혹은 개인이 밝혀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CIA나 그들이 못 밝혀낼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금융세력이 만들어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탈중앙화라는 이름 자체는 뭐냐면 결국에 신용화폐, 그들이 만들어낸 이 폰지 사기 같은 이 시스템이 붕괴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뉴달러 아니면 새로운 뭔가 화폐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대중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돈 무한정 풀다가 망할 걸 그들이 아는데 또 돈을 찍어낸다고 안 믿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만든 돈이 아닌 완벽히 탈중앙화되고 대중에 의해서 통제되는 진짜 돈이다 라는 식으로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그냥 사토시라는 이름도 갖다 붙이고 탈중앙화라는 이름도 갖다 붙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탈중앙화 됐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릴 수 있는데, 탈중앙화는 뭐 통제를 못하는 돈이면 탈중앙화 맞을 수 있지만 결국에 비트코인의 90%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달러랑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좀 그런 식의 한번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08년은 그들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터진 거고, 요번 위기는 뭐냐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래요. 요번에 버블이 계속해서 10년 넘게 이어져 오다가 결국에 이 버블이 터져야 돼요. 터져야 되는데 지난 2008년도 때처럼 버블이 터져서 경제 위기가 오면 그때 엘리트 세력들이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회피하고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요번에 경제 위기로 또 터져요. 그러면 그들도 이 문제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명분도 없고 4차 산업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명분도 없고, 경제 위기가 터졌다고 해서 넘어가야 돼? 경제 위기가 터졌다고 해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거리도 두고 뭔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현금 없는 사회를 가야 돼? 라는 명분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 요번에 전염병 사태라는 거예요. 전염병 사태를 터트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다는 그런 명분도 없고, 그 다음에 4차 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명분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터진 사건이 2008년 금융위기라고 하면, 요번에는 반대로 다르게 해석을 하면 준비가 명확히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그들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요번 전염병 사태를 방아쇠를 당긴 거죠. 트리거 포인트를 써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포인트 전환점으로 이번 전염병 사태를 쓰고, 그 다음에 그런 두 마리 토끼 잡기 위한 명분을 사용을 해서 이번 사건을 버블이 엄청 고점을 향해 가던 와중에 명확하게 아주 쉬운 카드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신용화폐의 몰락과 경제 폭망의 책임을 엘리트들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닌 전염병 사태에 있는 것이라고 지금 다들 누구 탓이라고 해요. 그냥 지금 중국 탓이라고 전염병 탓이라고 하죠. 결국에 더 디테일로 가면 중국을 이제 때리는 형태로 가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 책임 회피해서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명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에 완벽히 성공을 한 지금 모양새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이런 관점에서 하나하나 보신다고 하면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 태동한 것, 그 다음에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 국가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 다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페드가 무제한 양적 완화 올인, 무제한 돈을 풀잖아요. 돈이 무제한에 풀리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돈이 무제한 풀려요. 지금 돈 무제한 풀렸는데 우리 지갑으로 돈 들어온 거 있나요? 돈 들어온 거 없죠. 결국에 돈은 돈이 벌어요. 돈이 돈을 벌죠. 그럼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이 풀리는 돈의 대부분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돈이 무제한 풀리는데 이 돈들 대부분 망하는 기업들한테 들어가거든요. 망하게 가는 기업. 그러면 좀비 기업들한테 들어가는 건데, 명분은 그거예요. 그 기업들이 망하면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대중의 실업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돈을 거기다 붓는다. 그럼 명분은 좋죠. 그러면 결국에 그들도 금융 세력이나 결국에 다 그들의 기득권들, 엘리트 세력들의 다 그냥 회사들이나 기업들인데, 그러면 제가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결국에 돈이 많은 사람이 풀린 돈의 대부분 가져가는 건데,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무인도에 나무가 한 그루 있고 그 다음에
뭐 코코넛 야자수 하나 있어요. 그래서 코코넛이 하루에 한두 개 떨어지고, 뭐 망고나무 하나 있고,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지구상의 자원도 똑같아요. 재원은 한정적인데 돈만 무지하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돈이 엄청 풀리는데 우리한테는 돈은 안 오죠. 돈이 많은 사람한테 돈이 대부분 가죠. 그러면 결국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한정되어 있는 실물 자산들을 침탈해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실물 자산을 계속해서 빼서 나가고 우리를 노예화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해서 풀고 그 돈을 더 많이 가져감으로써, 그러면 돈은 많아져. 그 사람들은. 그러면 실물 자산의 가격이 만약에 올라요. 그러면 그거 살 돈이 없죠. 근데 돈이 풀리면 그 돈 많아진 사람들은 그거 살 거 아니에요. 쉽게 사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약탈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고, 그 신용화폐 시스템도 결국에는 지금 몰락의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암호자산 카드를 10년 넘게 꺼내와서 이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결국에 한정된 자원을 계속해서 기득권이 더 빠른 속도로 가져가게 되는 것을 마지막 사이클을 지금 달리고 있는 건데, 자, 비트코인이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탈중앙화라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탈중앙화라는 것은 정말 완벽하게 탈중앙화 돼야 돼요. 그러면 비트코인 제가 탈중앙화가 아니라고 했죠. 그들이 대중한테 새로운 돈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미지 메이킹 한 거라고 했는데, 탈중앙화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대중이 돈이 분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작을 할 수 있잖아요. 90%를 그들이 갖고 있으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그러면 야,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도 아니고 그럼 사기네 라고 생각해서, 이게 암호자산 시장이 지금 다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사기네, 세력의 움직임, 이게 투자하면 안 되네 라고 하실 게 아니라, 아주 쉬운 건데, 이 세상, 금융이라는 세상에 존재하는 지구 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금융 세력들이 대다수 90%의 돈을 들고 있는, 1%가 90%의 돈을 들고 있어 조작하는 시대, 모든 부동산, 뭐 돈 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 탈중앙화가 안 되고 세력이 들어있는 시장이어야만 결국에는 그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반어법처럼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돌아가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력이 이렇게 조작질 하는데 이거 들어서 못 해먹겠다라고가 아니라, 거기에 오히려 순응을 하고, 어차피 모든 부동산도 조작이고 다 조작이에요. 그냥 그건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냥 어차피 나는 돈 안 벌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자연에서 그냥 속세야 떠나서 살겠다 하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이 세상에서 뭐 인스턴트도 먹고 좋은 것도 사고 차도 사고 뭔가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에 순응을 하려면 세력이 조작질 하는 것을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대중들을 떨궈내고 힘들게 하는지, 그것들을 오히려 심리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그게 투자 마인드죠. 그걸 하셔서 이 탈중앙화라고 표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탈중앙화가 아닌데, 오히려 탈중앙화가 아니어야 가격이 올라가는 이 자연의 섭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몰락한 신용화폐는 태생부터 다르다는 것을 주입하기 위한 것인 게 이제 탈중앙화라는 비트코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그들의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탈중앙화 화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탈중앙화라는 자산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시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투자의 첫걸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대부분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돈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 주변에도 거의 없고, 대부분 관심도 없어요. 그냥 돈을 벌고 싶을 뿐이지, 돈이 뭔지,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돈을 그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사람들의 노동을 갈취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 없어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사기이고 문제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는 뭐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거를 막 어떻게 시위를 하고, 이거를 음모론 폭로하고, 사람들을 계몽을 해서 정부를 뒤집고, 그 다음에 금융세력에 맞서는 뭔가를 하기에는 사실상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은 없고, 그게 쉬울 거라고, 당연히 어렵겠죠.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제 가족, 제 주변 사람,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정도의 계몽한 사람이 되는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제 깜냥에서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 자산 비트코인이나 리플이나 뭐 이런 자산들 보면 결국에 그들이 이거 여기까지 올린 거 그들이 조작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빠뜨린 것도 조작이고. 볼게요. 제가 한번 보면 계속 올라갈까 지 빼고 올라갈지 빼고 올라갈지 하다 빼죠. 또 뺐죠. 이때 정말 저도 이때랑 이때 두 번 제가 알트 불장이 이제 슬슬 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드리고 갈 것 같았어요. 그게 안 갔죠. 그리고 또 뺐죠. 요번에도 또 와요. 이게 이렇게 해서 또 뺄 수도 있어요. 이런 선으로 더 뺄 수도 있죠. 그럼 모르는 거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지금쯤 타이밍에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는 거죠. 언젠가는 간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작년 10월쯤 이때 슬슬 오는 것 같다, 이때 오는 것 같다 라고 했는데 틀렸죠. 안 갔어요. 근데 이거는 저도 이때 100% 갑니다 라고 이야기 안 드리잖아요.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냥 지금 올라갈 것 같다 안 가면 그냥 지금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고 그냥 스스로 겸허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여기에서 강박을 가지시면 스스로 별것 아닌 거에 자신만의 블랙스완이 찾아와서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마시고요. 그게 바로 금융 세력들이 99%의 대중을, 아둔한 대중을 털어내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투자 사실 뭐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제가 시나리오 계속 쓰라고 하는 이유가 이번에 가면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서도 이상하지 않고 그죠? 뭐 지금 언제죠? 요번에 이때도 이상하지 않고 요번에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제 가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자리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작년 10월부터는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요번에 저도 이제 상승장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희망의 회로를 좀 들리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설사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더 투자 마인드가 단단해지는 그런 기간, 그리고 또 좋은 얘기를 드리면 사실상 여기서 이렇게 10월에 올라가지 못하고 또 요번에 올라가지 못하고 요번에 또 이런다, 근데 요번에 또 못 갔다고 하면 사실 투자는 제로섬 게임인데 우리의 또 많은 경쟁자들, 또 많은 작은 세력들부터 수많은 개미 투자자는 또 여기서 더 많이 내려요. 그러면 우리가 타고 가려는 설국열차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리기 때문에 더 그들이 세력이 원하는 적정 인원의 꼬리칸에 탈 수 있는 인원만 남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더 사람이 적게 내리면 더 가는 곳은 더 높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버티는 사람은 사실상 경쟁자들 물리치고 더 이기는 것이니까 좀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